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대만 폭스콘 미 전기차 공장 인수, 지리차 폭스콘 협력으로 스마트폰 진출 준비,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폭스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는 전기차 공장을 인수했다. 그리고 폭스콘이 지리자동차에서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고급형 스마트폰을 만들어준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폭스콘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 폭스콘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폰을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죠. 이러한 폭스콘이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폭스콘은 특별히 새로운 먹거리로 전기차를 보고 있는데요. 전기차 플랫폼까지 이미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폭스콘은 전기차로의 진입이 굉장히 빨라지고 가고 있고, 이 폭스콘이 이렇게 함으로써 애플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이야기가 더욱더 나오고 있는 입장이죠. 폭스콘은 지금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인수하면서 미국에서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금방 언급드렸던 지금 애플이 애플카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만들기에는 많은 것이 부족해요. 많은 것이 부족해서 지금 닛산이나 뭐 토요타나 현대나 이러한 것을 다 컨택을 해봤는데 다 거절당했는데, 지금 이번에 폭스콘이 미국에 아예 전기차 공장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미국의 생산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국의 지리차는 폭스콘과 협력을 해서 스마트폰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 첫 번째 내용은 대만의 폭스콘 미국 전기차 공장 인수입니다. 대만의 폭스콘 같은 경우는 지금 위스콘신에 LCD 라인이 있어요. LCD 라인이 있는데, 이 LCD 라인에서 이 전기차를 만드는 이 부품들을 놓고 이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장치 산업이기도 하고 이 장치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아예 공장을 인수해버린 거죠. 그래서 대만의 폭스콘은 미 전기차 공장 인수는 그 배경이 뭐냐면, 위기에 빠졌던 전기 트럭 스타트업인 로즈타운 모터스가 인수했던 GM의 오하이오 조립 공장을 인수하게 되죠. 이 GM의 오하이오 공장과 같은 경우는 이전에 내연 기관차를 만들었던 조립 공장이에요. 이 조립 공장이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전기차로 전부 다 이 전환이 되어 가고 있죠. 전부 다 전환이 되어 가고 있을 때 이제 많은 공장들이 필요 없어서 오하이오 조립 공장을 문을 닫았고, 문을 닫았던 이 조립 공장을 스타트업 기업인 로즈타운 모터스가 인수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이 로즈타운 모터스가 이제 경영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경영 위기에 빠지게 되면서 이제 폭스콘이 인수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폭스콘은 지난 30일 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로즈타운 모터스의 허브 모터 조립 라인, 그리고 배터리 모듈, 포장 라인 자산을 제외한 620만 평방피트 규모의 로즈타운 시설을 2억 3천만 달러로 매입하기로 했어요. 다시 말하면 로즈타운이 운영하고 있는 조립 라인이나 배터리 모듈이나 포장 라인 자산, 다시 말하면 기기들은 그대로 놔두고 공장만 인수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공장 라인 자체가 이 GM에서 운영하던 내연기관차 공장이기 때문에 이 상당 부분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써먹겠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폭스콘은 또 주당 6.8983달러로 로즈타운 모터스의 보통주 약 5천만 달러를 매입하기로 하기 때문에 로즈타운의 경영권의 일부도 승계를 받게 됩니다. 양사는 또 폭스콘이 영스타운 인근 공장에서 로즈타운 모터스의 인듀어런스 풀사이즈 전기 픽업 트럭을 제조하는 데 대해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거죠. 지금 폭스콘이 아니고 로즈타운 모터스가 인듀어런스라는 이 픽업 트럭을 이제 제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제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공장에 대해서 장기 임대후 방식으로 만들고 여기서 인듀어런스 풀사이즈의 픽업 트럭을 제조하겠다라고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날 로즈타운 모터스는 별도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내년 1분기까지 테스트, 검증, 규제 승인 이것들을 위해서 일정 수의 차량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내년부터 픽업 트럭의 고객 인도를 추진한다. 다시 말하면 픽업 트럭은 내년 초반기에 지금 제조가 돼서 나온다라는 그런 말이죠. 지금 폭스콘의 미래의 먹거리로 전기차 사업을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조립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금 점찍은 폭스콘은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 생산 장소를 구했습니다. 이 구하던 중에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워진 로즈타운 오하이오 공장이 눈에 띄었고 이 공장을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죠. 폭스콘은 이미 피스커와 전기차의 공동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미 이것은 올려드렸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폭스콘과 피스커가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고 특히 피스커와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를 하고 폭스콘은 제조. 그래서 이 방식이 딱 애플의 아이폰을 만드는 그런 방식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피스커는 전기차를 설계하고 이 중간에 조립해서 물건을 받아서 판매만 합니다. 그래서 설계 판매를 하고 폭스콘은 이 중간에 들어가는 단계, 조립하는 단계에 주력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폭스콘은 지금 미국 현지 전기차 조립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스콘신주, 특별히 이 위스콘신주는 아까 언급했다시피 LCD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 삽을 떴던데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위스콘신에 공장을 새로 짓는다라는 제가 이러한 말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안 하고 기존 공장을 매입하는 방안을 선택을 해버린 거죠. 두 가지 방식 중에 새로 공장을 짓거나 기존 공장을 매입하는 방식 중에 기존 공장을 매입하는 방식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폭스콘은 오하이오 공장 일부를 로즈타운 모터스에 장기 임대할 예정이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폭스콘이 인수를 한 것은 오하이오 공장의 공장 자체를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로즈타운 모터스는 여기에 들어가는 생산 라인은 그대로 로즈타운 모터스가 그대로 갖기로 하면서 이 장기 임대하는 곳에 이 기기들을 놓고 제조를 하는 것은 지금 로즈타운 모터스가 직접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로즈타운 모터스와 같은 경우는 이번 공장 매각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유동성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었죠. 로즈타운 모터스는 2018년 GM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가동이 중단을 선언했던 오하이오 공장을 고성능 전기 픽업 트럭의 생산을 위한 거점으로 선택을 해서 2019년도에 인수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수 이후 자금의 부족, 그리고 양산 일정 연기, 이러한 여러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위기가 처하게 되면서 총 620만 제곱피트, 다시 말하면 57만 6천 제곱미터 이 공장 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 한 30%만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오하이오 공장을 다른 전기차 조립 공장으로 사용하는 방안, 다시 말하면 70% 나머지 부분을 임대를 주는 방향이든지 이 부분에 권리를 넘겨준다든지 이러한 방안을 추진해 왔던 것이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공장 자체는 폭스콘에 전체 매각하고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면서 여기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선회를 한 것이죠. 그래서 판매 후 임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로써 오하이오 공장에서 한쪽에서는 폭스콘의 OEM 제품이 생산이 되고 다른 쪽에서는 한 30%의 이러한 공장 사용, 이것을 통해서 로즈타운 모터스의 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로즈타운 모터스는 작은 뮤익과 더불어 폭스콘과 함께 동일한 시설에서 여러 모델을 생산함으로써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폭스콘은 폭스콘대로, 그리고 지금 로즈타운 모터스는 로즈타운 모터스대로 이 같은 공장이지만 서로 다른 생산 라인을 유지하면서 이 공동으로 이 공장을 유지를 한다는 거죠. 폭스콘과 같은 입장에서도 오하이오 공장에서 전기 자동차를 생산을 하게 되면 보다 수월하게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지금 세 나라가 지금 공동 협약을 맺었죠. 그 FTA 맺었습니다. FTA를 맺으면서 미국에서 지금 얘기를 했던 조건은 미국의 내에 80% 이상에서 미국 내에 생산이 되어야만이 이것을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지금 리쇼링 작업, 아니면 회사들이 다 외국에 나갔었던 생산기지들이 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삼성전자나 TSMC가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 미국의 공장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내의 내재화,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의 공장에서의 생산하는 이 부품들을 받아야만이 여기서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미국에서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TSMC와 삼성전자도 여기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폭스콘도 이 오하이오 공장에서 전기자동차를 공장을 인수하고 또 여기에 제품 생산을 여기서 하면서 배터리도 미국에서 받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미국에서 이 제품들을 팔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스마트폰에 진출하는 지리자동차 폭스콘과 협력할 뜻이에요. 지금 중국의 지리자동차가 이미 중국 브랜드인 오포, 비보, 샤오미, 화웨이 이러한 상황이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스마트폰 사업은 이미 레드오션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지리자동차가 여기에 뛰어드느냐예요. 그 가장 큰 이유는 화웨이의 몰락이 있습니다. 지금 30일 중국 언론 중간 춘장센에 따르면 지리자동차가 스마트폰 사업 진출을 선언을 하면서 고급형 스마트폰 사업을 목표로 1000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조 8316억 원을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이것은 폭스콘과 협력이 지금 유력시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특별히 폭스콘과 같은 경우는 이미 화웨이의 물품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화웨이의 물품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 화웨이의 고급 물품도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이 화웨이의 물품이 지금 쪼그라들면서 이 만들 능력은 있는데 이미 아이폰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들 능력은 있는데 이 화웨이의 제품들이 줄어들어가면서 이제 지리자동차가 이 분야에 대해서 특히 고급폰 분야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리자동차는 이주 우한 경제기술개발부에서 스마트폰 기업인 후베이 싱지스다 이커지를 설립을 하고 고급형,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고급형 스마트폰 사업에 진출한다고 지금 천명을 한 거죠. 지금 화웨이와 같은 경우도 중저가용 스마트폰은 아너 브랜드가 담당을 하고 있었잖아요. 아너 브랜드가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너 브랜드는 계열 분리를 해서 선전시 자체에 지금 지방정부 기업으로 변환이 됐어요. 말하자면 국영기업이 됐죠. 국영기업이 됐고 지금의 화웨이는 고급형, 중고급형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었는데 여기 부분에서 확 쪼그라들게 된 거죠. 지금 자본금을 한 8천만 위안을 지금 책정을 하고 설립된 이 회사를 통해서 1, 2년 내에 첫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왜 지리자동차는 고급형 스마트폰 사업에 진출할까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최근 중국에서 화웨이의 입지 약화로 유일한 고급 스마트폰 브랜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게 보면 세계 중급 및 고급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인데 2020년, 2021년 2분기 대비 비교표가 나왔어요. 2분기 비교표가 나왔는데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애플, 파란색은 삼성, 그리고 빨간색이 화웨이, 지금 초록색이 오포, 그리고 샤오미는 주황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월등하게 늘고 있는 것은 지금 애플이에요. 애플이 48%에서 57%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22%에서 17%로 5%포인트 지금 떨어진 상황이죠. 그런데 가장 극적으로 떨어지는 회사가 하나가 있었으니 그 회사의 이름은 화웨이. 화웨이는 작년 2분기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급 및 고급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17%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1%포인트가 떨어진 6%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중급 및 고급 스마트폰을 담당하고 있는 화웨이가 지금 고급 스마트폰에서의 중국의 입지는 지금 화웨이의 몰락 때문에 확 떨어진 상황이에요. 특별히 OS 자체가 그 안드로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화웨이의 스마트폰을 이제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은 상황이에요. 물론 중국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 나갔을 때는 이게 완전히 망가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지리자동차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구글의 지금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중국 전체 큰 그림에서 지리자동차는 중국의 제1의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 제1의 자동차 회사에서 여기로 지금 진출을 하고 이것이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스마트폰이 딱 중심이 되고 다른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고 지금 이 중심이 되는데 이 스마트폰 사업에 지금 중국의 지리자동차가 들어간다는 거죠. 특별히 고급형 스마트폰 사업에 말이죠. 현재 중국의 스마트폰의 상위권에 포진된 브랜드는 오포, 비보, 샤오미. 이들은 대부분 중저가 모델을 필두로 성장한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도 아직까지 화웨이와 같이 고급형 스마트폰 브랜드로는 성장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오포, 비보, 샤오미 같은 경우는 중저가에서의 약진은 생각을 하지만 이들이 나오는 제품들이 고가형 스마트폰이다 라는 개념은 아직까지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샤오미는 가성비의 샤오미라고 불릴 정도로 고급 스마트폰의 브랜드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포, 비보도 중국의 브랜드 때문이라도 지금 중저가용으로밖에 인식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 지리자동차가 그래서 화웨이의 몰락으로 고급 스마트폰 브랜드가 이제 중국에서의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 공석이 된 중국 고급 스마트폰의 브랜드를 이제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만든다라는 거죠. 오포, 비보, 샤오미와 같은 경우는 새 서브 브랜드를 만들면서 고급 브랜드로 들어가야 되지만 지리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바로 고급형으로 뛰어들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제1의 자동차 업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력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400 이상 글로벌 중고급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이 57%에 달하고 삼성전자는 17%, 이렇게 함으로써 벌써 3배가 넘는 점유율을 애플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고급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금 화웨이의 점유율이 지난해 17%에서 올해 6%로 낮아졌고 오포와 샤오미는 각각 5%에서 6%의 점유율이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포, 비보, 샤오미 그리고 화웨이의 점유율을 지금 합친 총 퍼센티지를 보면 중고급 브랜드 쪽으로는 한 20% 미만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애플은 카플레이로 자동차 기업과 협력하는 등 모바일 기업의 자동차 연동 기능이 점점 중요하게 있다는 점에서 지리자동차의 스마트폰 사업에 진출의 의욕이 커집니다. 지금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늘어나고 5G 그리고 이제 6G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모든 키가 되는 것은 스마트폰이에요. 이 키가 되는 스마트폰이 아예 그것을 키로 사용을 하고 연동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는 스마트폰 사업을 꽉 잡게 되면 이 지리자동차의 입장으로서도 이 부분,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6G나 5G로 통용된 이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언급했다시피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스마트를 중심으로 자동차와 연결 등 이제 사용자의 생태계가 바뀌고 있는 게 가장 큰 의의죠. 현대 자동차 업계와 스마트폰 업계가 크로스오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스마트폰 업체인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제는 전기차 기업인 지리자동차가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 차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플과 같은 경우도 애플이 전통적인 지금 아이폰을 필두로 한 스마트폰 기업이에요. 물론 컴퓨터를 원래부터 시작을 했죠. 컴퓨터에서 이제 모바일로의 넘어감, 이 모바일로에서 이제 차량, 전기차로 넘어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뛰어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중국의 또 다른 전기차 업체인 BYD도 역시 계열사를 통해서 스마트폰 제조업을 이제 착착착착 준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애플, 샤오미뿐만 아니라 오포, 바이두 등도 역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리자동차의 스마트폰의 시장 진출로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를 뛰어넘어보고 전기차 업체, 이제 내연 기관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하고 있는 차량 업체들이 이제는 스마트폰 업체까지 뛰어넘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첫 번째 언급해 드렸던 폭스콘이 전기차 사업을 하려고 이제는 이미 플랫폼도 갖추고 있고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기차의 부지를 필요로 했는데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추어진 라인에 구매를 하고 들어가는 현 상황. 여기 로즈타운 자동차에 를 인수를 하고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 이것을 통해서 피스코와의 협력,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폭스콘이 애플카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이제 크로스오버를 해요.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가 스마트폰을 눈독을 들이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업체가 전기차를 눈독을 들이는데 지금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회사가 삼성이에요. 삼성은 지금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데 향후 전기차로의 진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측면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LG와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 조립 마그나를 통해서 전기차 조립을 이제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가지고 있었던 지금 스마트폰 사업에서의 그 기술들을 접목을 시켜서 여기에 잘 만들어주는 이러한 상황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